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의 처리시설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폐목재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반입되는 폐목재는 계속 쌓이면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안쪽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목재.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굴삭기로 목재 더미를 걷어내고 물줄기를 계속 뿌려보지만 연기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불이 난 지 4시간이 넘었지만 정확한 발화점을 찾지 못한 데다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000톤이 넘는 폐목재가 쌓여 목재 더미 안의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자 강풍이 불면서 불이 붙은 겁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측정해 본 결과 그 내부 온도가 약 70도 정도 유지하고 있고 바람의 날씨로 인해서 자연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불이 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벌써 3번째. 건설붐과 태풍 피해로 폐목재 반입량은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소각장에서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도 어렵다 보니 그대로 쌓아뒀기 때문입니다. 48톤 정도 매일 평균 발생하던 게 최근 들어서 한 100톤 가까이. 그리고 차바 태풍 영향으로 인한 그 폐목재 반입량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폐목재 12,000톤을 톱밥으로 만들어 다른 지방으로 반출했지만 반입량이 워낙 많아 파쇄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 특히 내년 초에 완공될 예정이던 동복리 쓰레기 소각장은 주민 반발로 착공조차 못해 폐목재 처리난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설을 맞아 제주 MBC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한라산 입장 유료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중국인의 성당 살해 사건과 집단 폭행 등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지난해. 그 여파는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 여론으로 모아졌습니다.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로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여성과 40대 이하 세대의 경우 80% 정도가 압도적으로 폐지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제주 최대의 개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60.6%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27.5%보다 갑절 이상 높았습니다. 올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한라산 입장료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43.6%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52.6%로 9%포인트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세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만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고 나머지 세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아 연령별 인식의 차이가 컸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지난 22일 실시했고 자세한 내용은 제주 M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시 지역에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택지 후보지가 오는 3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공공택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동지역 1곳과 읍면지역 5곳 등 후보지 6곳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공사는 2020년 이후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추진되는 행복주택 건설 기본 계획이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780세대를 짓는 기본 계획을 발표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전문가, 도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공론화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모두가 움츠러들기 마련인데요. 추위가 반가운 이들도 있습니다. 봄의 전령이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사람들인데요. 요즘같이 춥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돼야 수확량이 많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해발 500m, 눈 덮인 중산간 목장. 수십 년 된 고로쇠 나무가 빼곡합니다. 드릴로 나무에 구멍을 낸 뒤 관을 연결하자 맑은 수액이 똑똑 떨어집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수액량은 7리터 정도. 비닐 한 봉지를 가득 채웁니다. 지난해에는 폭설로 작업 일수가 적었지만 올해는 수확으로 분주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연도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고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는 1월 하순부터. 다른 지역보다 보름가량 빨라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합니다. 방금 수확한 고로쇠 수액입니다. 약간의 나무 향과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뼈에 이롭다는 뜻의 고로쇠 수액은 칼슘과 비타민 등이 풍부해 건강음료로 인기입니다. 제주 고로쇠 수액은 전국으로 판매돼 연간 3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 고로쇠로 하면 일단은 제주가 청정 지역에 물이 좋다 보니 보시다시피 수액이 엄청 투명하고 당도가 타 지역보다 약간 높은 성분을 띠고 있는 거로. 제주 지역에 자생하는 고로쇠 나무는 150만 본. 수액 채취는 오는 3월까지 이뤄지는데 농한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주 특산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다리 아래 버려진 자투리 땅이 체육시설로 재탄생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소통의 벽을 허문 덕분에 가능해졌는데 도시 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MBC 조창래 기자입니다. 울산 포항고속도로 범서대교 하부입니다. 이 지역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며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리 아래에는 이 같은 게이트볼장 2개를 비롯해 테니스장과 족구장, 다목적 구장 등이 8천여 제곱미터에 걸쳐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은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던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뿐 아니라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그늘 속 도심 휴가지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게이트볼장이 하나뿐이라 가지고 아시다시피 인구가 제일 많은데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희망하신 노인들은 많은데. 당초 이 다리 아래는 교각 보호 등의 이유로 울타리가 쳐져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년 반 전 울주군이 한국도로공사 등의 전향적인 협의를 요청하면서 체육시설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벌어진 범서대교의 하부를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비용도 절감되고 우리 주민들이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덕분에 잡초만 무성하던 다리 및 공유지가 버젓한 체육공원으로 변했고 울산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인 이 일대의 도시 미관도 개선됐습니다. 현재 주차장 정도로만 이용되고 있는 울산 지역 주요 교량 하부를 이 같은 체육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전국 곳곳을 둘러보면 별과 함께 빛나는 멋진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이 기록한 충청북도의 문화재와 별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MBC 기자입니다. 밤을 맞은 국보 중원 타평리 7층 석탑. 1400년 평원에 홀로 선 유물 위로 삼둥이 오리온 자리가 유유히 지나갑니다. 연기로 적군의 침입을 알린 봉수대는 과거에 그랬듯 현재를 지키고 있고 언제부터 자리했는지 알 수 없는 토성. 수많은 별은 소나무 사형제 사이로 원을 그리며 시간과 흘러갑니다. 온화한 미소 위 밤하늘엔 푸른 별이 촘촘히 박혔습니다. 밤과 별, 그리고 충북의 문화재. 수십, 수백 장의 사진을 조합해 별과 달빛 속에 빛나는 문화재, 명승지를 지난 9년 동안 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1000년 동안 있어온 문화재 위로 저희 1000년 전에도 지금도 1000년 후에도 별들은 이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단양 온달산성, 청주 흥덕사지 속으로도 쏟아지는 별. 때론 핍박받던, 때론 빛났던 수백 수천 년 역사의 밤은 언제나 별과 함께였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네, 연휴가 끝난 뒤 첫 출근길 아침인데요. 오늘은 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0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바람은 어제보다 많이 잦아들었지만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오실 땐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대기의 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추위가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0도까지 떨어져 공기가 무척 차가운데요. 낮 기온은 5도에서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성판악과 윗세오름의 기온 모두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2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 절정을 보인 뒤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대규모 물류단지가 개발됩니다. 제주도는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와 제주항의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주항 배후 물류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사전 입지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9년에 정부에 물류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크루즈 산업으로 인한 제주 지역 경제 효과가 6,500억 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 121만 명이 찾아 관광객 쇼핑 금액 6,200억 원과 전세버스와 통역 안내원 등 민간 수입 217억 원, 항만 수입 81억 원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크루즈 관광객이 면세점만 방문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상권 방문 실적을 평가해 선석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산포항과 전라남도 장흥을 잇는 여객선 운항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군은 부산의 한 여객선사와 협의해 오는 3월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영업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금 문제를 놓고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산포와 장흥 항로에는 지난 2010년부터 쾌속선 오렌지호가 운항했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재작년 10월부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